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흥분하는 중국 매체 SME 28나노 노광장비 연내 출시 이 발표에 대한 함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장비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28나노인 레거시 공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SME가 28나노 노광 장비를 연내에 출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중국 매체들이 계거품을 말하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중국이 밀고 있는 레거시 공정에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발표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장비가 중국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어떠한 장비라도 중국산이 아닌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로 인해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흥분하는 중국 매체 SME 28나노 노광 장비 연내 출시 이 발표에 대한 함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매체들이 자국산 첫 반도체 28나노 노광 장비가 개발이 되어서 연말께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 굴기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 그리고 이번 소식의 중심에 두고 있는 회사는 국영 반도체 회사인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것을 영어로 줄여서 SME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증권일보는 SME가 연말까지 28나노 노광 장비 SSA 800-10을 인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를 했던 것이죠. 해당 보도는 이후 관영 언론인 신화사를 포함해 다른 중국 매체들이 받았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네덜란드와 일본이 가세해 중국 업체들이 첨단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중국 매체들이 SME의 이 성과를 홍보한 것이죠. SME는 그러나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SME의 28나노급 DUV 노광 장비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은 2020년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2020년부터 나왔다라는 점이죠. 즉 2020년도에는 지금 뭐가 있었어요? 2018년도부터 미국의 제재가 있었죠. 제재가 있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제재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성공했던 것이 지금 와서 성공한다?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2020년도부터 나온 28나노 노광 장비의 출시입니다. SME는 중국판 ASML을 꿈꾸는 중국의 거의 유일한 노광 장비 제작사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노광 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한 가운데 SME는 중국이 밀어붙이는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중에 핵심 회사라는 거죠. 지금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3개. 지금 중국 업체까지 포함하면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ASML이고 그리고 니콘과 캐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콘과 캐논까지는 지금 레거시 공정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가 가능하고, 그리고 ASML은 핀팩 공정에 들어가는 핀팩 공정과 지금 EUV 노광 장비가 들어가는 지금 노광 장비가 지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니콘과 캐논이 미국에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40나노에서 45나노급으로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EUV 노광 장비가 필요하죠.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
반도체를 제작하려면. 그리고 7나노급까지는 DUV 노광 장비로도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이멀전 장비가 필요해 ASML 장비가 반드시 현재 필요한 상황. 그래서 이멀전 장비에 속하는 지금 28나노급을 여러 번 굴리게 되면 7나노까지도 지금 가능하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네덜란드의 ASML이 이멀전 장비가 3종이 있어요. 3종에서 지금 세 종이죠. 3종에서 2종이 이번에 9월 달부터 중국에 입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같은 첨단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첨단 노광 장비의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죠. 현재 SME가 판매하고 있는 노광 장비는 90나노급. 미세 공정과 거리가 멀 뿐더러 타 회사의 제품과 비교할 때 지금 처리가 거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0나노급 노광 장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노광 실제로 전공정에 쓰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회사가 지금 현재 28나노급을 만든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죠. 업계에서는 14나노 이하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공정을 미세 공정, 그 이상의 공정을 성숙 공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네덜란드도 동참한 미 제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한번 알아볼게요. 네덜란드도 오는 9월 1일부터 반도체 장비 제재를 실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EUV 노광 장비의 대중 수출 금지의 공식화, 이멀전 DUV 장비 3종 중 2종의 수출 금지가 시행이 됩니다. 일본도 대중 반도체 장비 제재가 현실화가 되면서 45나노급의 제재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중국 선두기술연구소의 장 샤오링은 중국이 반도체 성숙 공정에서만 일정 수준 자립을 달성했기 때문에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수출 통제는 중국 업체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중국이 왜 28나노를 신경을 쓰고 있는가? 라는 것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나노는 핀팻의 구조의 로직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 2차원적인 트랜지스터 구조, 다시 말하면 플라노팻의 마지막 노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핀팻 구조가 지금 14나노, 18나노급에서 지금 처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로 지금 불리는데 지금 이게 삼성전자가 3나노급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 공정으로 불리고 있는 플라노팻과 같은 경우는 28나노급까지 사용을 하죠. 이게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플라노팻에서 핀팻 구조로 가는데 2단계가 더 나옵니다. 2단계가 더 나오는데 지금 게이트가 밑에 깔리고 게이트가 위아래로 깔리는 지금 더블 게이트 방식과 UTB 플라너가 이 중간에 들어가고 지금 28나노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핀팻 구조인 14나노, 즉 14에서 16나노 정도 여기서 쓰이고 16나노에서도 더 발전해서 트리게이트, P게이트, 그리고 오메가 게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GAA로 들어갑니다. 지금 28나노와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는 지난 2021년 그리고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28나노 공정을 양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업계 1위인 두 회사가 10년 이상 관련 제품을 양산하다가 보니까 수율과 성능이 안정적이고 EUV 노광과 같은 최신 기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반도체 생산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력도 더 덜 소모가 되고요. 이 때문에 첨단 제조업에 28나노 공정이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주요 수요처는 OLED용 DDI, 그리고 이미지 센서, 자동차용 센서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28나노가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28나노가 만약 무너지게 되고 40나노급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의 많은 부분들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도 이 공정을 노리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28나노 가지고 상당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금한 점은 이거죠. SME는 과연 28나노를 성공했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ME가 28나노 노광 장비를 만드는 것은 성공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산 그리고 제품의 생산은 다른 문제죠. 노광 장비는 모든 반도체 장비 중에 가장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장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비 자체를 단독으로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ASML조차도 미국 회사의 것, 그리고 독일 회사, 스위스 회사, 여러 나라의 회사를 취합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SME가 28나노 노광 장비를 만들려면 수만 개의 부품을 수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 회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 선두기술연구소의 장 샤오링은 SME의 90나노 노광 장비 생산 과정에서도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외국산 소재의 의존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0나노급도 이렇게 되는데 28나노급, 그래서 이로 비춰봤을 때 SME가 28나노급의 노광 장비 개발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기술 자체가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중국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90나노급도 헤매고 있는 SME가 28나노급을 생산을 하려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의 기술 대약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중국 매체 SME 28나노 노광 장비 연내 출시는 일종의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만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단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실제로 양산을 하게 될 때 SME로 이러한 부품이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는 미국의 40나노 수준의 반도체 장비 제재를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너 28나노 노광 장비 만들었어? 알았어. 우리 장비 공급해주지 않고 부품 공급해주지 않겠어. 우리 절대적으로 막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결국 이번 발표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40나노급으로 올리고 싶어 하는데 40에서 45나노급 더 나가면 한 90나노니까 90나노 밑에 끝까지 더 올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너희 한번 맛봐봐 라고 하면서 더 제재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매체들이 우리 28나노급 노광 장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못 되고, 이것을 우리는 반도체 굴기 성공했어라고 대중적으로 떠들고 다녀도 이 자체가 어쩌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그 갈륨과 게르마늄, 갈륨이 아니죠. 게르마늄에 대해서 지금 수출 통제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드론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드론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전략적 폭격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미국이 제재를 풀겠어요? 미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일관적입니다. 항상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절대 제재 풀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뀐 이유는 제재의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 지금 유럽을 미국의 제재 가운데 끌어들이려고 하는 미국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오판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국의 장관들이 날아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디리스킹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뭐 중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모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중국과 좀 더 멀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